해마다 이맘때면 보련듯이 연락을 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늘 창백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친구였지만 그 일을 회상할 때면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치를 뜨는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선 오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대로 그 친구가 전입신고를 한 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불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을신년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별로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의 그 친구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혼자서 책을 보거나 기도하듯 중얼거린다거나 그도 아니면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행동이 이상해서 관심을 보인 이도 있었지만 곧 모두들 무심해져서 별 소동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혹한기 소부대 산악 훈련이 시작되는 그날은 모두들 긴장해서 묵묵히 준비를 하며 훈련에 임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그 친구는 사색이 되어 그나마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 제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벌벌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산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 말고 다른 민간인들은 주변에 없는지, 쓸데없는 질문들을 웅얼거리면서 끊임없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결국은 화를 내고 말았는데 풀 죽은 그 모습이 좀 안 돼 보여서 괜찮을 거라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기대할 수 있다고 다독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이 흘러서 각 소대별로 산속에 흩어져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둑해진 주변이 두려웠던지 그 친구는 제 옆에 딱 붙어서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대원들이 흩어져서 주변을 수색하다가 낡고 버려진 자그마한 집을 발견해 모두들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졌는지 산속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퀴퀴한 냄새와 여기저기 보이는 거미줄, 너저분한 바닥까지 당장이라도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스산한 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젊은 장병들이었기에 대충 바닥을 치우고 두런두런 둘러앉아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부식을 나눠 먹으며 두고 온 여자친구 이야기, 편찮으신 부모님 이야기 등 평소 잘 털어놓지 않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얘기하며 분위기가 깊어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눈이 둥그레져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보이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짜증이 나서 저 역시도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리킨 대원의 등에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에 할머니가 엎혀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너무나 놀라 기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 보이시죠? 지금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다른 대원들은 우리가 난리를 치자 뭔 일이야 대체 라면서 같은 곳을 쳐다보면서도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할 뿐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최병장님, 저기 등에 엎인 할머니 안 보이십니까? 아니 뭐가 있다고 그래. 장난치지 마. 안 그래도 기분 별로구만. 이게 무슨 일인지, 왜 내 눈에만 보이는 건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있는 그 대원은 어깨가 아픈지 계속 어깨를 만지며 투덜거렸고, 등에 엎인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 존재는 너무나 사악한 웃음을 지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게 귀신이란 말인가?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저도 바라보면 그곳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이 머리를 한 한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기도 하고, 할머니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내게만 저런 존재들이 보이는지 너무 알고 싶었던 저는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자신 역시도 처음부터 귀신을 본 건 아니었으며,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이 그 발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 친구는 귀신을 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하게 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가도 따라오고 친구들과 모이는 자리에도 따라와서 자신의 곁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 놓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친구는 귀신이 있다고 두려워하며 난리를 쳤다고 하니 자연스레 그 누구도 그 친구와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도 점차 그 친구에게서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났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걸어갈 때 뒤쪽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뒤돌아보니 한 여자가 저를 멍하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여자가 있다니 이게 뭐야? 너무 놀라서 보니 여자의 얼굴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 여자는 검은 눈동자에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뭐라고 옹알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우습게도 그 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마 너무 놀라 정신이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론 그 친구와 되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고, 그 친구가 다가오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애써 못 본 척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차츰 이상한 존재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저는 무사히 제대를 하고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무난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임과도 자연스레 연락이 닿지 않게 되어 저는 서서히 그 후임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다시 있기 전까진 말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의 선배 한 분을 차에 태우고 같이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선배는 먼저 퇴근을 해서 저 혼자만 차를 타고 조금은 낯선 동네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녁 무렵이 다 되어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낯선 곳이어서 그런지 그 말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서 운전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같은 곳을 자꾸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아서 머리끝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백미러에 보이는 모습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배판인 할머니가 이상한 한복을 입고 허리가 구부러진 모습으로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한, 절대 잊을 수 없는, 군대에서 서대원의 등 옆에 있었던 그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정신 차리자. 마음속으로 소리치며 고개를 가로젓고는 운전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백미러를 다시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그 귀신이 바로 옆 운전석 창가에 와서는 너 내가 보이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고함을 치며 누구라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창을 두드려서 너무 무서웠지만 억지로 바라보니 아저씨 한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만 일으키고 난리를 치냐 라며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곳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혼자서 방 안에 있을 수도 없었고 옷장을 벌컥 여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뭔가가 있어서 저를 노려보고 있을까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잊고 있었던 그 친구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껏 저를 괴롭혀왔던 그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병장님께로 간 게 아닌가 해서요. 그때부터 전 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절대로 혼자 집에 있지 않았으며 성당에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면서 그 존재를 떨쳐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끔 집에 찾아오는 그 후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만이 제가 겪은 일을 믿어주고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친구가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어젯밤 보였던 그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 믿어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